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와이즈 CIO 매투억 원 통화 전쟁의 승자는 비트코인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104%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출렁이면서 대부분 이제 하락세를 다시 또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 호건 이 비트와이즈 CIO는 이 각국이 자국 화폐를 지키기 위해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승리를 돕는 요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이 미중 무역 갈등과 이 신규 관세 도입으로 많은 불확실성에 이제 직면해 있는데, 각국이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결국 통화 전쟁의 승자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에 이제 속박되지 않은 이 탈중화된 경계 없는 자산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상관없이 우선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통화 이 평가 절하나 무역 갈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고정된 공급량과 증가하는 채택률로 인해서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향후 수개월 동안 크게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와이즈는 이제 2억 9천만 달러, 9,7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요 비트코인 ETF 발행사 중 이제 한 곳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이제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자체 조사에서도 더 많은 ETF와 펀드가 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연 10% 인플레 시대에 아담백 비트코인이 금을 넣는다라는 기사고요.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백은 향후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블록체인 위크 2025 행사에서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지닌 자산으로 금과 유사하지만 여전히 채택 곡선 상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화 불안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비트코인의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는 미국 달러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 공급량이 지난 5년간 50%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비트코인이 해지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담백은 앞으로 10년간 인플레이션율이 연평균 10에서 15%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우선은 제품의 가격이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이런 그 희소성이 높은 자산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요. 자, 비트코인이 금의 용도 일부, 특히 지정학적 해지 수요를 흡수해 나가며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고,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기관이나 정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확산을 막는 규제를 철회하고 있다. 그래서 초크포인트 2.0의 종료를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다른 정부들도 경쟁적으로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간 주도의 선제적 비트코인 축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전히 과거 사이클과 일치할까라는 건데요. 레인보우 웨이브라는 이 차트인데, 이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입니다. 과거에 그 이제 강세와 약세장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색칠을 해놨는데, 그게 웨이브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 레인보우 웨이브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웨이브 안에 가장 고점이라고 보는 이 빨간색 부분이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이제 강세장의 고점을 찍을 때 이 빨간색 지점에 대부분 이제 도달을 했어요. 지금까지 상승하면서 한 번도 여기를 찍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고점은 이 지점을 지나쳐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끝을 맺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강세장을 봤을 때에는 아직 여기에 이제 도달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 전 단계도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 경계선에 이제 걸려 있다가 결국엔 다시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 레인보우 웨이브즈라고 이제 그 그래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제 상승을 제대로 완전히 끝까지 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상승세가 더 나와야 줘야지 이제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을 시기는 2025년 11월 정도를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가격으로서는 18만 달러 정도를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레드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이고, 이 관세 전쟁이 워낙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바로 여기까지 단번에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굉장히 또 여기에서 왔다 갔다 많은 움직임들이 선제적으로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자, 은행 2025년 비트코인 서비스 본격 도입 전망 메사리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분석기업 메사리의 에릭 터너와 시그넘 은행 공동 창업자 토마스 아이헨베르거는 이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수용에 따라 은행들이 2025년 비트코인 서비스로 확대 진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블록체인 주간에 열린 패널 토론에서 이 터너와 아이헨베르거는 2025년 하반기에 은행권의 암호화폐 관련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수용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실제 은행에서 이제 규제가 많이 풀려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름으로써 이제 암호화폐 채택 속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은행에서는 이걸 이제 수탁 서비스, 미국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와 암호화폐 현물 거래 서비스 등의 제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이제 기업들도 이 부분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제 은행들이 이걸 취급할 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여기에서 대출까지 이제 뭐 디파이처럼 은행에서 대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 대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실제 실생활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가 유통되고 활용될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규제 당국의 추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련 서비스 계획을 접근하지 못했는데, 이제 글로벌 규제 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올해 중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왜 비트코인 강세장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진짜 반등 3분기부터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역대 최악의 이제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매도세가 반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카엘 반데 포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중국 104% 관세 강행, 한국 등과는 협상, 뉴욕 증시 다시 폭락이라는 기사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반발에 대한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또 반박으로 104% 관세를 이제 강행키로 했다라는 거죠.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이라며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혀 이걸 허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중국 관세를 인할 자정부터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국내 이제 한국의 한덕수대행과 통화하는 등 다른 나라와의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4% 관에 달하는 고유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는 크게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국과도 이제 이런 무역 마찰들이 있긴 하겠죠. 계속 이제 아마 이런 혼란 상황들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둘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걸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두 나라가 결국 이제 합의에 어느 정도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때 이제 이 완화된 제스처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 유럽과는 협상 준비, 결국은 이제 협상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협상으로 이걸 해나갈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이렇게 질러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비즈니스 협상의 전략인데, 요걸 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이제 협상들에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든 결국에는 이제 합의에는 분명히 이룰 수밖에 없다. 합의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나라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안정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트럼프 무역 정책 고문 나바로와 정면 충돌. 벽돌보다 멍청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고문 피터 나바로를 향해 진짜 바보라고 공개 비난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머스크와 나바로의 충돌은 관세 정책을 놓고 트럼프 측근 간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벽돌자루보다 더 멍청하다라고 이 나바로를 겨냥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바로는 과거 론 라바라는 가상의 인물을 인용해 정책을 설명한 전례까지 들춰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나바로는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단순 조리업자라고 하면서 외국 부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관세 정책을 내놓는데 이는 나바로의 공격적 무역 정책 주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나바로의 이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머스크는 이에 반발해서 나바로가 받은 하버드 경제학 학위는 오히려 문제라고 하면서 나바로의 실무 경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테슬라는 미국 내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수직 통합형 자동차 제조사라고 반박을 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반발한 건 결국 이 관세를 이렇게 매겨놓으면 결국엔 테슬라에도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이제 당연히 부품들도 여기서 수입해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머스크도.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반발을 할 겁니다. 뭐 애플도 똑같고요. 애플도 뭐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관세를 뭐 46%, 40%가 넘는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 다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나바로의 정책이 정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비난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들 단기적으로 74,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관세를 뭐 104%까지 올린다 뭐 이런 흐름들이 결국엔 또 단기적인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과연 지지를 받느냐 다시 지지를 받아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가느냐 여기 절대적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참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나마 거기서도 좀 방어를 잘 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